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농기계 시장이 작은 한국 호미 하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1위 트랙터마저 한국 제품이라니 전혀 예상 못한 반전입니다. 이유를 알면 당신도 깜짝 놀랄 거예요. 대동 공장부터 영주의 장인 대장간, 서울의 스마트 한국 농업 기술의 충격적 실체,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워싱턴 DC 시내에 있는 삐걱거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 향이 컴퓨터 선풍기 소리와 섞여 있었죠. 제 이름은 아마리스 테일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테일러 박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친구들은 저를 아마라고 불러요. 저는 미국 농무부에서 연구 자문관으로 일하며 식물 생물학과 토양 건강을 주로 연구했어요. 특히 아리조나처럼 건조한 지역의 토양 개선에 몰두해왔죠. 그런데 화요일 아침만큼은 흙도 식물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9시 조금 지나 받은 편지함을 보니 또 초청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더군요. 웹이나 강연, 보도자료 요청 같은 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는데 저는 거의 삭제를 누를 뻔했어요. 제목에는 한국 초청장 농업혁신 투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휴지통 아이콘 위를 맴돌았다가 멈췄죠. 의자 소리가 사무실의 잔잔한 소음 사이로 울려 퍼졌고 저는 고개를 돌려 옆칸에 앉은 글렌 박사를 힐끗 봤습니다. 늘 커피 중독을 놀리는 사람이죠. K-팝 농부들한테서 또 메일 왔나 보네요. 하고 장난스레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논 풍경 자랑이나 하는 또 다른 초청장일 거예요. 그런 다음 용기를 내서 메일을 열었죠. 메일 본문은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시작했어요. 테일러 박사님께 한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박사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할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데이터 차트라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죠. 그러자 화면에 실제 통계가 쏟아졌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오른 한국산 트랙터 판매량 그래프, 미국 시장 점유율을 나눈 원형 차트 속에 대동 트랙터가 농부 만족도 1위를 기록한 수치, 작은 도구인 호미가 아마존 리뷰에서 별 5개를 받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빨간 정원 장갑이 군인과 항만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일 리가. 제가 속삭였습니다. 글렌이 화면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하는 눈빛이었죠. 제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호미가 삽보다도 더 팔린다고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건 일시적 유행일 뿐이에요. 마치 대나무 양말처럼요. 사무실이 따뜻했지만 저만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아마도 미국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너무 오래 지켜온 탓이겠죠. 창문 틈으로 불어온 미풍이 배달 트럭 경적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햇빛이 커피잔을 넘어 책상 위에 반짝였어요. 저는 화면 위를 손끝으로 쓸며 그래프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도전장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예상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렌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본다고요? 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 오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변화인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전 세계 반대편으로 떠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이 느낌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닫고 곧바로 회신을 작성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방문하여 연구를 배우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일정과 세부 정보를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적었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앞에 뜬 확인 화면을 보며 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햇살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만은 제가 과거에 알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반대편으로 떠나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스며들었죠.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의 상쾌한 공기를 마셨어요. 소독약 냄새와 타일이 닦인 듯 반짝이는 바닥 사이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살랑였습니다. 10시간의 비행으로 다리가 무거웠지만 묘한 설렘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군더더기 없이 반짝이는 바닥, 조용히 걸음을 이끄는 안내판, 그리고 분주하지만 차분한 사람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자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흰 종이에 제 이름을 적어 들고 서 있더군요. 테일러 박사님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저는 정철이라고 합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억양 없는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유리문을 지나 공항 밖으로 나서자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밖에는 유리벽과 넓은 통로가 어우러진 첨단 건물이 저를 맞았죠. 정철 씨가 환승 셔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셔틀을 타고 몇 분 달리자 어느새 인천의 새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전광판에는 영어와 한글로 출발 시간이 번쩍였고 플랫폼은 너무 깨끗해서 마치 전시관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부는 에어컨 바람이 긴장을 풀어주었죠. 오늘 대구까지 KTX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정철 씨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고속철도예요. 저는 겉옷을 조금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세 반짝이는 은색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긴 칼날처럼 매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호차 좌석을 찾아 앉았는데 좌석 간격이 여유로워 깜짝 놀랐습니다. 팔을 뻗어도 앞좌석에 닿지 않을 정도였죠. 이렇게 넉넉한 공간은 미국 암트랙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차 내 방송이 부드러운 영어로 곧 출발합니다 하고 안내하자 조명이 잠시 은은하게 줄어들고 좌석 아래에서 가벼운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슉 소리와 함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조각보 같았습니다. 짙은 초록빛 논밭이 퍼지고 작은 농가가 점처럼 흩어졌죠. 산자락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시야를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는 풍경이 이어지자 속도가 실감났어요. 시속 300km라는데 내부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진동을 느껴보았어요. 심장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차가 정말 있을 줄이야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죠. 햇살이 창문을 타고 차 안카페트에 반짝임을 수놓았습니다. 정철 씨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대동 트랙터가 매년 3만 대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굵은 막대 그래프가 좌우로 이어졌고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오른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더 자세히 보려 몸을 앞으로 기댔습니다. 정부 보조금 덕분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첫 구매 농부에게 최대 30%까지 지원해줍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보조금요? 저희 농장에서는 농촌 인터넷조차 잡기 힘든데요. 팔짱을 낀 채 말했지만 제 말투가 지나치게 날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철 씨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전통과 최첨단이 만나야 농업이 지속되거든요. 창밖을 보니 농부가 물소를 이끌고 논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트랙터 옆에서 전통 방식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어떻게 이런 조화를 이뤘을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교육받는지, 어떤 연구가 뒷받침되는지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잠시 후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밀고 와 생수와 가벼운 스낵을 건넸습니다. 손에 쥔 생수병에 차가운 물방울이 제 손끝을 간지렸어요. 시원한 물 한 모금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는 실내 조명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머릿속 의문이 잠시 떠올랐죠.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혹시 단점은 없는 걸까? 다시 햇빛이 창문을 채울 때 논 대신 야생화가 흐드러진 언덕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대구에는 2시간쯤 뒤에 도착합니다. 정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장 견학 준비되셨나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쁘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량에서 내려 대구에 있는 대동 본사의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건물은 푸른 하늘과 주변 논밭, 멀리 보이는 산을 그대로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았죠. 오늘 제가 이 트랙터 왕국의 중심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조명이 반겼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트랙터들이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줄지어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 아래 새로 칠해진 도장면이 더욱 빛났고 각 모델 앞에는 특징과 수출 이력이 적힌 작은 안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바퀴테 두께를 살짝 만졌다가 금세 관람 중이죠 하고 멈췄습니다. 그때 중견 연구원으로 보이는 박준호 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머리에 안전보호 안경을 얹고 대동 로고가 새겨진 단정한 복장을 입으셨죠. 아마리스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단한 손잡이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대동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생산 라인이라고 쓰인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낮은 우르릉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기계들이 딸깍, 웅웅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부드럽게 부품을 옮겼어요. 공기 중에는 뜨겁게 달궈진 금속과 기름 냄새가 부드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시야를 가로지르는 크레인이 강철 부품을 마치 발레리나처럼 운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박 팀장님이 노란 실선이 그어진 바닥을 따라 저를 이끌며 설명하셨습니다. 여기는 파워시프트 변속기 제작 구역입니다. 용접기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이 불꽃놀이처럼 흩날리고 기술자가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강철 실린더가 기계 안으로 사라지더니 몇 초 뒤 완벽하게 깎인 기어가 똑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정밀함에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유리벽 쪽으로 다가가 기어가 교정 장비 아래서 회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되는 싸구려 제품이 아니야. 장인 정신이 살아있어. 속으로 중얼거렸죠. 박 팀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값싼 도구만 만들진 않습니다. 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긴 시간 일하는 농부들이 쓰기에 견고해야 하거든요. 용접과 기어 하나하나의 강도가 모든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합니다. 워싱턴에서 동료인 글렌이 일본 브랜드 따라 했겠지라고 농담을 던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팔은 볼트를 정확하게 조이고 있었고 그 정교함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마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술자가 트랙터 보닛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안전모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헬멧 쓰니까 귀신 같네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구역을 지나자 반쯤 조립된 트랙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작업대에는 엔진, 유압장치, 바퀴를 순서대로 조립하는 팀이 있었어요.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오히려 생생한 혁신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팀장님이 큰 창문 앞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트랙터들이 흙바닥, 돌밭, 경사로를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 트랙을 달리고 있었어요. 한 대의 빨간 트랙터가 경사로를 미끄러지듯 오르다 무난히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더군요. 소음 한 점 없이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대동 트랙터는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 목소리가 테스트룸 전체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300대가 전달되었죠. 저는 삼킨 침을 겨우 넘기며 300대라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짜 기계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 전 세계 지도와 반짝이는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점이 대동 트랙터가 판매된 나라를 표시하고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북미에서 아프리카, 유럽, 호주까지 지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구나. 신뢰를 쌓고 있구나 생각이 빙글 돌았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려 돌아선 순간 연구개발실이라는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빨간 경고등처럼 반짝이는 불빛이 깜빡거리더군요. 저기 안에는 뭐가 있나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통과 미래, 기술이 만나는 공간이죠. 하지만 그 투어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한층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래 기술이라니 다음에 보게 될 기적이 뭘까? 제가 속삭였죠. 창밖 풍경을 뒤로하고 저는 설렘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 공장 견학만으로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진짜 놀라움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구를 출발해 동북쪽에 있는 영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며 산기슭에 봄빛 초록이 살짝 내려앉아 있는 풍경이 펼쳐졌죠. 저는 시동 소리가 전해지는 차창에 손바닥을 대보고 옆 좌석에 올려둔 노트북 한 장이 살랑거리게 하는 미풍을 느꼈습니다. 영주에 도착하자 논과 아담한 가옥 사이에 작은 대장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목재로 만든 간판에는 성대장간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안내해 주신 정철 씨가 차를 멈추고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성장인님 작업장입니다. 호미를 만드신 지 벌써 50년이 넘으셨죠. 먼지 자욱한 마당에 내린 저는 석탄과 달군 쇠 냄새에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대장간 안에서는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정철 씨가 대장간 문을 밀고 들어가자
벽에 걸린 등불 아래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 오렌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성장이님은 두툼한 작업복 차림으로 모닥불 같은 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넓은 어깨가 구부려진 모습이었지만 든든한 힘이 느껴졌죠. 그는 달궈진 강철 막대를 들어 올린 뒤 묵직한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망치를 내리쳤어요. 첫 타격부터 불꽃이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놀이 같았죠.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망치가 수십 번 내려갈 때마다 달아오른 쇠가 점점 호미 모양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 소리는 쾅 하는 단단한 울림과 함께 벽면에 은은하게 메아리쳤죠. 정철 씨가 살며시 제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장인님은 올해 74세이시지만 두 팔의 움직임은 젊은이 못지않게 안정적이십니다. 아버님에게서 이 기술을 전수받으셨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다듬으며 모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성장이님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시고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굴의 잔주름마다 오랜 세월이 스며 있었어요. 거의 완성된 호미한 자루를 나무 받침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어둑한 작업장 불빛 아래에서도 칼날 끝이 희미하게 빛났죠. 손잡이는 매끄럽게 닦인 짙은 나무로 감싸져 있었고 오랜 사용으로 반들반들 윤이 돌았습니다. 칼날 가장자리는 날카롭게 연마되어 있었습니다. 정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국 농사의 혼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호미를 집어들고 칼날 곡선을 손끝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면서도 생명감이 있는 듯했어요. 이건 대량 생산된 기계 부품이 아니라 장인의 정성과 의도가 깃든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성장이님께서 빨간 장갑 한 켤레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두꺼우면서도 유연한 원단이 손을 감싸 안아주듯 편안했고 착용감이 마치 제 손의 연장처럼 느껴졌죠. 한번 써보세요. 성장이님은 가게 앞 작은 흙더미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날 비에 적셔진 흙은 어제보다 더 촉촉하고 기름진 색이었죠. 저는 호미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칼날을 흙에 찔렀습니다. 뿌리가 가볍게 잘리며 흙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마법 같았습니다. 손목을 돌리자 한 번에 잡초 뭉치가 뽑혔고 가볍게 토양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흙덩이를 털어내며 저는 도구의 균형감에 감탄했습니다. 적당한 무게와 저항감이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흙을 쉽게 다뤘어요. 이 호미가 제 손의 연장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정철 씨가 제 어깨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고객들도 이 호미가 잡초 제거, 뿌리 정리, 화단 구멍 파기까지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뽑아낸 잡초를 한 손으로 털며 왜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대장간 암벽에 걸린 불꽃 그림자가 흔들리며 성장이님이 다시 다른 강철 조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맴돌았고 달궈진 열기가 공기 중에 은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미를 성장이님께 되돌려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존 리뷰에서 가장 똑똑한 정원 도구라고 불린 이유가 있구나. 성장이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눈가에 잔주름을 더하셨습니다. 제 한 가닥 흘러내린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저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작은 도구에 담긴 역사와 지혜가 첨단 기계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에 묻은 흙을 털어내리고 일어섰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놀라움은 무엇일까? 마음이 설레며 두근거렸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겨우 절반쯤 왔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맑은 아침 공기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며 스마트팜 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지날 때 들리는 부드러운 쉬익 소리가 마치 작은 기계들이 모두 인사하는 듯했죠. 내부는 여러 가전제품이 함께 돌아가는 부엌처럼 은은한 웅웅거림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선명한 녹색과 자주빛이 어우러진 채소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밝은 LED 조명이 마치 무지개 빛을 뿜는 듯 보였습니다. 정철 씨를 따라 넓은 통로를 걸어가는데 머리 위로 하얀 드론들이 꼼짝 않고 떠 있더군요. 카메라 렌즈가 깜빡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금속 선반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온도 습도 영양분 수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작은 센서들이 화분마다 고개를 내밀어 마치 식물들이 서로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농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래적인 풍경이었어요. 이곳이 2세대 스마트팜입니다. 정철 씨가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설명하셨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탭하자 팬들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고 공기가 부드럽게 순환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AI 시스템이 각 식물을 모니터링해요.
잎이 시들거나 줄기가 느리게 자라면 즉시 알람이 뜹니다. 저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살포되는 수증기가 레터스 잎 위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맑은 물과 신선한 잎사귀 냄새가 어우러진 향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SF가 아니에요. 현실이구나. 속으로 되뇌었죠. 그때 고무장화를 신고 면사 헝겊 모자를 쓴 농부 한 분이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명찰에는 이민수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테일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은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화면이 질비한 벤치로 안내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농부들이 집에서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접속해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양분 양을 조절하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화상통화로 현장 스태프와 대화하죠. 저는 아리조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은 그분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허리를 굽히며 농사짓던 모습이요. 손목이 시리고 무릎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따뜻한 집 거실에서 농장을 살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자 공중에 매달린 딸기들이 파란빛 빨간빛 조명 아래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리듬으로 깜박이는 조명 사이로 기계 팔이 선반을 따라 움직이며 잘 익은 딸기를 조심히 따내 작은 상자에 담고 있었죠. 그 소리는 마치 펜으로 종이를 쓰다듬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통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정철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 팔이 딸기를 살포시 떠올려 상자에 넣는 모습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완벽하게 붉고 흠집 하나 없는 딸기였어요. 각종 센서와 코드 뒤편에 숨은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전통적 지식이 AI에 담겨 물을 얼마나 줄지, 빛을 얼마나 비출지, 언제 수확할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더군요. 근처 테이블 위에 놓인 방울토마토 접시에 손이 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토마토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과즙이 터지며 입안에 햇살이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체험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온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호텔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호미에서 스마트팜까지 한국 농업은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탐구합니다.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영주 대장간의 망치 소리와 대구 공장의 로봇팔, 그리고 이곳 서울의 안개 분사 LED를 글줄로 옮겼습니다. 청장이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젊은 농부들을 이끄는 AI의 속삭임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죠.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친절함과 전통혁신의 조화는 꼭 간직하겠어.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조용히 방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는 해가 떠오르기 직전 덜레스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봄바람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 상쾌했고 휴대폰에는 농무부팀 동료들의 메시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라고 짧게 답장한 뒤 택시를 타고 워싱턴 DC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칸막이를 지나 함께 쓰는 사무실 앞에 서 계신 글렌 박사님이 문틀에 기댄 채 반갑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 K드라마 트랙터는 찾았어. 그가 팔짱을 끼고 장난스럽게 물으셨죠. 저는 머리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더 멋진 걸 찾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흔들 만큼 놀라운 나라를 발견했답니다. 그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자 저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이끌어 방 안 큰 화면에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띄웠습니다. 첫 장에는 공장 천장에서 내리쬐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대동 트랙터, 이어서 영주 대장간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망치를 내리치는 성장이님, 스마트팜 센터의 LED, 불빛 아래 싱싱하게 자라는 상추들, 진한 갈색 흙을 머금은 호미 칼날의 완벽한 곡선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은 작은 탄성을 터뜨리며 제 뒤에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감탄이 얼굴에 가득했죠. 글렌 박사님은 턱을 긁적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울 게 많겠네요. 제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날 오후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노트북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저는 새 문서를 열어 제목을 썼습니다. 호미에서 첨단 기술까지 존중과 혁신의 교훈. 머릿속에 맴돌던 연마소의 불꽃 소리, 공장의 로봇팔, 스마트팜의 부드러운 물안개가 키보드 위에 새겨졌습니다. 성장이님의 단단한 망치질, 젊은 농부들을 이끄는 인공지능의 섬세한 손길까지 하나하나 글로 옮기며 밤이 깊도록 타이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한국의 작은 호미가 제 농업 반점을 어떻게 바꿨는가. 업로드 진행 바가 채워지는 동안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편집자들이 너무 감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독자들이 단순한 여행담으로만 여기진 않을까 걱정도 들었죠. 그러나 곧 성장이님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공장 노동자들의 자부심, 그리고 호미 칼날이 제 손과 하나가 된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 동안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예친구들의 격려, 기자들의 질문, 국제농업포럼 초청장까지 왔죠.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가 제 개인을 넘어선다는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역사를 존중하고 혁신을 향한 호기심이 함께 자랄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글렌 박사님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생각을 바꾼 사람이 몇 있네. 나도 포함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배운 걸 계속 나눌게요. 제가 대답했죠. 밖에서는 벚꽃 봉우리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무언가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 농업의 미래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죠. 작은 호미 하나와 머나먼 여정 덕분에 저는 농업도 삶도 다시는 전과 같이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농업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거죠?